자, 집중. 경우의 수는요,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이겠죠? 경우의 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이런 얘기인데요.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특이하게 공식화시켜요. 공식으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공식으로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순열이라는 거와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겠죠? 순열은 이 수는 순서란 뜻이고 열은 서열이다 이런 뜻. 서열이 있다 그러잖아요. 순열. 그래서 조합은 그냥 뽑는 방법을 씁니다. 응? 조합한다. 그러니까 조합이 영어로 컴비네이션이 되는 컴비라는 거라면 컴비끼리는 서열이 없잖아요. 우리 둘은 뭐 파트너다 콤비다 그러면 서열이 없잖아. 그래도 다 서열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뒤치다거리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조합이 컴비네이션이고요. 순열은 퍼뮤테이션입니다. 퍼뮤테이션. 그래서 이제 이 순열은 보통 이 앞에 이제 P자, 대문자 P를 많이 쓰고 조합은 이제 대문자 C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막 P, C 이런 거보다 좀 시간만 나면 그냥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의 수 중에서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런데 이 순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열의 경우는 보통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순열이다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거야. 일렬로 세우는 것이니까 이게 직순열인데 직순열의 경우를 갖다 우리는 보통 직자를 승리하고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열도 있고요. 같은 것들이 또는 중복이 허용되는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금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비중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순열은 이제 이런 걸 다루는데 반해서 조합은 심플합니다. 원래 조합이란 게 있었고 중복조합이란 게 있었는데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교과정에서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조합으로서 끝났어요. 조합으로서. 그 대신 조합은 이 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도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항상 출제가 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바로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조합 문제는 중학교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 실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죠? 도형이라서 맨날 쫄지 말고 유치원 도형이 필요한데 여기서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잖아요. 그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맞죠. 또는 세 꼭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맞잖아요. 그런 어떤 그 도형의 형성 요소 같은 거를 판정하는 정도에 쓰는 거예요. 이 조합은 도형 문제도 그 안에도 출제된 적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에서 이런 조합을 공부해서 이걸 이용한 소위 이항정리라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항정리에서 이항이라는 것은 두 개 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적지 마세요 지금. A 플러스 B에 N승이 있을 때 이 안에 항이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들을 일일이 정리하지 않더라도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항정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항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럼 항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항이 세 개일 때 삼항정리, 항이 네 개일 때 사항정리라고 독창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항정리란 말만 있고 그 다음 이항이 아닌 나머지 3항부터는 다항정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항정리. 무슨 얘기 있어요? 다항정리는 현재 교과정에 들어있지만 출제될 확률은 좀 약합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항정리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항정리가 조합에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이제 두 개 항을 거듭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런데 개수가 나오겠죠. 이런데 개수를 갖다가 두 개 항을 거듭 제곱한 것들을 전개해서 나온 개수라 해서 이항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항개수. 이항개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데요. 원래 이항개수의 성질은 거의 10가지 정도 가까이 외워야 돼요. 이항계 성질만 문제가 거의 한 10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수학일에서 미분과 적분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폭 줄어서 한 5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5가지도 많지? 좀 부담스럽죠? 네. 좋아요. 3가지로 줄이겠습니다. 한 3가지만 알아도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2개씩 묶어서 하나로 포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항계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즉, 옛날에 한참 그 수학 잘한다 했을 때, 처음에 곱셈 공식, 전개 공식과 인수분해 하면서 자기는 선수라고 문제를 나한테 달라고 막 그랬던 시절에, A 플러스 B의 1승, A 플러스 B의 2승, A 플러스 B의 3승 이런 것들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항계수는 특별히 어떤 삼각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차수가 하나 높아지면서 항이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계수들이 일정한 특징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별히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 파스칼의 삼각형은 외울 것도 없어요. 얼마인지 이 자체가 뭔지만 이해하면 파스칼 삼각형은 중간 거를 떼주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역시 여기서 공부해요. 조합에서. 그러면 순열하고 조합의 공부할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자체만으로 따지면 약 3대 1이에요. 순열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겠죠? 이게 다 끝나면 확률을 들어갈 텐데, 그럼 확률은 이거 완전 깡무시하고 확률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아니라 확률 문제의 약 절반은 순열 조합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 조합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시에 확률은 절반 정도로 해나가는 거야. 그러나 순열 조합만 가지고 못 푸는 그런 확률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어떤 확률의 어떤 독창적인 성질을 갖다 규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독립이라든지 배반이라든지 종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 확률이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런 것들은 순열 조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무슨 얘기 있죠? 근데 그러면 조합은 전혀 못 써먹느냐? 그건 아니라 조합도 바로 확률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장됐어요. 무슨 확률의 꽃이 있어요. 확률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비중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무조건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확률에서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합은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조합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럼 독립시행 확률은 거기서 끝나느냐? 독립시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독립시행 확률이 통계에 들어가면 이항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항문포에 쓰게 되는 확률은 바로 그 기본이 독립시행의 확률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나갈 거예요. 오늘 지금 원래 계획은 순열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워낙 여러분이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프로그램은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하니까 저하고 이 주기 안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툭 지나가다가 저런데 숫자 보면 저기 7월 달에 보니까 7월 달 카렌다에 보면 10일하고 18이 있다, 4하고 10일 있다 그러면 여기서 4하고 10일 있다 그러면 여학생이 4명이고 남학생이 11명 때 일요일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11 팩타리얼 곱하기 12 펌트는 4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확률로 물어보면 확률 분모에다가 그래요? 그럼 15 팩타리얼 나누면 되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럼 만약 남학생이 N명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야? N명은? 몇 놈 그리고 점으로 표시하다 또 한 놈 한 다음에 그게 N이에요? 이러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여러분 독창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한다 이게. 설명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머리를 비우세요. 무슨 얘기 있어요? 머리를 비워야 된다고. 우리가 순열조합 공부하는 건 순열조합 자체의 귀여운 문제도 있지만은 이건 일종의 도구예요. 구구법 공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앞에. 이런 걸 활용해서 나중에 확률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확률 중에서도 독립식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절대 더덕거리면 안 되고 또 나는 이항계 성질 문제를 풀 때도 그거 갖고 놀고 있지 말아요. 계산을 다 해서 끝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부족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 있어요? 제가 희망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것 정도는 외워놓기를 바래요. 여기서 5명이 3명 보면 몇 가지냐 10가지 5명이 2명 보면 몇 가지냐 10가지 5명이 4명 보면 몇 가지냐 5가지 이렇게 기본형 7명이 3명 보면 몇 가지냐 35가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서로 같이 놀면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죠. 그럼 매번 무슨 어디서 그걸 봤는지 저도 모르는 공식을 선생님 있잖아요. 잠깐 멈춰보세요. NCR이란 게 있는데 그거는 저 진짜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NCR이 어떤 데더라? 분모가 M 팩타리얼 분모는 M-R 팩타리얼 곱하기 R 그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거를? 그냥 맨날 비애지 울고 집에 들어가서 웃고 밖에 나와서 전부들 맞고 막 붙들고 울고 있고 옆에 개는 짖고 실력을 갖춰야지 실력을. 게다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확률 통계만 앞으로 5개월을 해도 좋다 그러면 오늘 이거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시간 내내 딴소리하고 우리가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 여기에 대해서만 3시간 해도
충분해요. 그럼 수강료 아깝지 않습니까? 수강료 왜 아까워요, 지금? 볼수학 같은 거 수강료가 지금 너무 싸서 탈이지. 그냥 안 받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원래 확률 같으면 여러분하고 실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나 이런데 어디 도박장 같은 데 가면 숫자판 있죠. 1, 2, 3, 4, 5, 6 딱 해놓고 이게 팽이 같은 거 육각형으로 된 팽이를 돌리거나 주사위 같은 거 확 던져가지고 거기다 돈을 갖다 내 몇 번에 배팅을 딱딱 했다. 무슨 말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돈을 어떻게 따느냐? 돈을 딸 확률은 얼마냐? 100%입니다. 중간에 하는데 말리지만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2분 동안만 한다. 그럼 돈 못 잃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허용한다면 적어도 좀 도박을 하려면 30분 정도 여유를 가져야죠. 최소한 한 30분 정도 할애를 한다면 그때부터 무조건 딴다 이거야. 언제마다 따느냐? 주기적으로 딴다 이거야. 알겠어요? 도박장에서 승률을 낮춰놨다. 그래도 딴다 이거야. 다만 더디게 딸 뿐이에요. 승률을 낮췄으니까. 승률을 50%에서 30%로 낮추면 5시간에 3시간이면 딸 돈을 5시간이 걸릴 뿐이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바쁘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죠? 바빠요? 안 바쁘니까 무조건 딴다 이거야. 다만 조심할 거는 한 군데서 오래 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어요? 뭔가 이놈이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 이 배팅하는 게 성질도 이상한 놈이냐? 이상해. 하여튼 뭐 앉아갖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갈 때 보니까 주머니에 막 돈 소리가 난다. 알겠어요? 100%입니다. 100%.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확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공부를 어설프게 한 학생은 반드시 진다 이거야. 왜? 승률이라는 게 50% 미만이니까 반드시 그 딜러가 이기는 거지. 하는 사람들은 가끔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겠지만 나갈 때는 다 쳐서 나간다. 그게 바로 확률이죠. 기대값이라는 것이 자기 낸 돈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야 장사를 하지. 어?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도박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도박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집중.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접속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요. and라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and란 말이 많이 나오고 or란 말도 나오는데요. and란 말이 나오면요 곱한다.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들 다 집어치우고 and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and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라니. 그리고는 무슨 독일 사람 이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and는 수학에서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어머 이제 너무 기초가 이게 드러났다.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라니. 야 미치겠다. and는 동시에. 무슨 양이 있어요? 자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것은 이것도 던지고 and 이것도 던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동시라는 게 무슨 양이겠어요? 동전 두 개 동시에 던진다는 건 이런 것도 된다 이게야. 오늘 하나 던지고 한숨 잔 다음에 다시 내일 나머지 거 던져. 이것도 우리는 수학에서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동시에라는 게 같은 시간 이런 뜻이 아니야. 수학에서 and 한번 해보세요. and 무슨 양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 무슨 뭐 요새는 그런 극장이 없지만 뭐 무슨 극장에 보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뽕투와 뽕투라는 영화와 뭐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동시상영. 알겠어요? 그 동시상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하긴 지금 여기 동시상영 극장이 없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동시상영 극장이에요. 영화를 자세히 안 보고 가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니까. 자고 있거나. 동시상영은 영화 두 개를 갖다가 화면 반 쪼개갖고 양쪽에 같은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헷갈려갖고. 동시상영은 그게 아니라 이것만 보내주거나 이것만 보여주거나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도 보여주고 얘도 보여줄 테니까 하나만 보고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동시라는 게 수학에서는 and라는 뜻입니다. 무슨 양있죠? 동시에 같은 시간이 아니야. 만약 동시가 같은 시간이면 우리가 어떻게 주사위 1000개를 동시에 던져요? 어떻게 들어오고 1000개를 어떻게 드냐고. 말도 안 되죠. 무슨 양있죠? 동시라는 건 and라는 겁니다. and는 어떻게 되냐? 곱한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잠깐 보도록 하고요. 또는일 때는 문제인데요. 또는일 때는 더하는 거거든요. 더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수학에서 또는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합집합에서 나온 거예요. 수학에서 또는이랑 합집합에서 나온 거라고. 사회에서 또는일 때는 합집합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회에서 또는이라는 건 사회란 건 이제 수학 이외의 바깥쪽에서 보면 또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선택적 의미예요. 무슨 양 있어요?
너 라면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생각 있어요? 자전거 사줄까? 자동차 사줄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둘 다 사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하나 선택지금인데 수학에서 또는이란 건 합집합에서 왔어요. 그래서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으면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으면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이잖아요. 근데 A와 B 합집합이란 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A와 B 합집합은 이 안에 있으면 A 아니면 B가 되죠. 정찰이세요. 이 처음에 이런 게 무서운 거다. 이 안에 있으면 A 아니면 B가 되지. 이 안에 있으면 A 아니면 B가 된다. 이게 이 안에 있으면 A 아니면 B가 된다. A 아니면 B가 된다. A 또는 B가 된다는 얘기는 A만 될 수도 있고 B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에 쓰는 또는 안에가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일 때는 제가 더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A 또는 B 했는데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즉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는 두 번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집합처럼.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빼줘야 돼요. 그러나 실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생각 있어요? 공통문 있으면 빼기로 하는데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중학교 때처럼 공통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게.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있었지. 뭐 마을에가 집이 전부 100집이 있는데 이 집에 A 신문을 보는 집은 뭐 70집이고 B 신문을 보는 집수는 뭐 50집이다. A 또는 B 신문을 보는 집수를 구하라. 그럼 A 신문사에서 조사하고 갔더니 70집이 나왔고 B 신문사에서 조사했더니 50집이 나왔는데 집은 100개밖에 없잖아요. 어? 그 70하고 50을 더하니까 120이고 참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둘 다 보는 집도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보는 집은 집은 하나인데 두 번 계산된 거잖아요. 그럼 빼준다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더한다 이렇게 해갑니다. 여기까지 결론. 대충 하자. 대충은 뭐냐. 엔드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오한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뺄 일 있으면 얄밉게 뺀다. 이제 먹고. 알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되면 돼요. 출발. 그렇다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모두 몇 가지 경우 나오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주사위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던졌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은 모두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느냐. 이 사이 접수가 엔드지? 그럼 이거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6가지. 그렇죠? 이거 던지면 몇 가지 나와요? 6가지인데. 이게 1일 때 이게 1, 2, 3, 4, 5, 6 6가지. 이게 2면 1, 2, 3, 4, 5, 6 6가지. 3일 때 1, 2, 3, 4, 5, 6. 나중에 6일 때 1, 2, 3, 4, 5, 6. 그러니까 전부 3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36가지가 일일이 셀 필요가 없이 보니까 각각의 경우를 곱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nd란 접속사로 연결됐으면 각각의 경우를 곱해준다 이겁니다. 되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 강의하면서 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 뒤에 무슨 뭐 거울이 이렇게 딱 돼 있다든가 그럼 보시는데 없죠? 앞으로 내가 딱 봐서 거울 하나 붙여놔야 돼. 다섯 헷갈리들 붙여놔야지.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오디오 사고 났죠? 이반 맞나요? 아니 오디오 사고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갑자기 그 화면상에서 모습만 나타나고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이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하기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살짝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잠깐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이 동영상하면서 제가 처음 봤다고. 보기 싫거든요. 뭐 하려고 봐요? 처음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뭘 놀란 줄 아세요? 무섭대. 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저 수업을 웃으면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인 줄 알았거든요. 부드럽고 꺼벙하고 뭐 약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동영상 저거 이제 모니터를 갖고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야, 사납더라. 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지 관리 좀 하려고 그래요. 성질 돋구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여기 봐요. 자, 엔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각각의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경우는 6가지죠?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경우 수는 6 곱하기 6에서 어떻게 해요? 36가지. 6의 제곱까지가 나온다. 모든 경우 수는. 모든 경우 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묻겠어요.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요? 좀 이따 쉴 테니까 막 몸살 내지 마세요.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6의 3승까지. 여러분 역시 여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사위 X개 하고요. 주사위 동전 Y개를 갖다가 동시에 던졌다. 모두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느냐? 주사위 X개. 6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X. 6의 X승. 곱하기. 동전 한 번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요? 2가지. 동전이 Y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를 Y번 곱하기죠. 2의 Y승. 그래서 주사위 X개하고 동전 Y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6의 X승 곱하기 2의 Y승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좋아요. 엔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 자, 집중. 정신바짝 차려요. 출발 바로 수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7명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법을 구하라. 무슨 얘기죠? 7명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법을 구하라. 됐습니까? 응? 그러면 7명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을 세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봐라. 한 명 세우고 그 다음에 엔드, 또 한 명 세우고 엔드, 또 한 명 세우는 경우수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7명에서 3명을 뽑았고 일렬을 세우는 경우수로 가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엔드 세우고 엔드니까 각각의 경우를 전부 어떻게 해준다고요? 곱해준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 더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7명에서 3명 뽑고 일렬을 세우는 방수는 맨 처음에 7명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명이에요? 몇 가지? 7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이미 한 명 샀으니까 몇 명 남아있어요? 6명. 6명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이미 2명을 세웠죠? 몇 명 남았어요? 5명. 5명 중에 1명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엔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곱하기. 그래서 7에서부터 7 곱하기 곱하기 5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어서 7에서부터 줄여서 3개를 곱했죠. 전부.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7 퍼뮤테이션 3이라고 쓰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7 퍼뮤테이션 3은 7에서부터 몇 개를 곱해요? 3개.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걸 우리는 7 퍼뮤테이션 3이라 쓰자. 7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쓰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되겠어요? 계산하는 방법 알 거고.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중간과정을 생략했더니 7명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는 바로 7 퍼뮤테이션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림이 필요 없이 어디에서 어디를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 같은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 10명 있는데 10명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 몇 가지냐 그러면 표현할 때 10 퍼뮤테이션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계산은 10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몇 개를 곱해요? 2개. 그러니까 10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90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방심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안 돼. 방심을 하니까 풀리는 문제도 있고 못 푸는 문제도 있는 거야. 방심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풀이를 봐도 못 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항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건 안 했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그게 바로 4글자로 뭐냐? 시간 낭비예요. 확실하게 해야죠. 응? 이게 무슨 얘기세요? 좋아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지금 믿으면 수업 못하죠. 믿으면 막 문제 풀어야지 지금. 그러면 9명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 어떻게 될까요? 9명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 어떻게 돼요? 9 퍼뮤테이션 4. 발음하면서요. 9 퍼뮤테이션 4. 계산은 9에서부터 몇 개 곱해요? 4개. 9에서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은 5명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 5명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방수. 이거는 5 퍼뮤테이션 5가 되겠죠. 5 퍼뮤테이션 5는 5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5개를 곱하는 거죠. 그럼 5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5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나오겠죠. 되겠어요? 이와 같이 어떤 숫자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했을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이런 기호를 쓰고 이걸 우리는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는 했어요. 팩토리얼. 무슨 얘기 있죠? 팩토리얼. 되겠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팩토리얼 해보세요. 팩토리얼. 무슨 얘기 있죠? 팩토리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절대 방심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여우처럼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사실. 상황이라는 게. 응? 팩토리얼만 갖고도 원래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수능만 보면 되잖아요. 또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안 푸는 거고. 그러나 사실 복잡한 문제들 풀면 팩토리얼 가지고도 엄청 공부해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응? 팩토리얼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자. 자, 자세히 봐야죠. 자, 보니까 이게 5팩토리얼 그러면 5에서부터 1까지 곱한 건데 이거는 5명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5명에서 5명 뽑아서 일렬을 세운다는 것은 뽑고 말고 아니라 그냥 5명 일렬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5명이 일렬을 세우는 방수가 5팩토리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뽑고 말고도 없으니까. 따라서 중간과정 생략하면 5명을 일렬을 세우는 방수는 5팩토리얼. 4명을 일렬을 세우는 방수는 4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팩토리얼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4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게 4팩토리얼은 뭐예요? 4명을 일렬을 세우는 방수죠.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수라는 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4명을 갖다 이렇게 일렬로 세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렬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수라는 것은 4명이 서로 자리 바꿈할 수 있는 방법을 쓰죠. 일렬로 4명이 일렬로 세우는 방수는 이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러면 전부 24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24가지는 뭐냐면 4명을 일렬로 세운다. 맨 첫 번째 학생이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맨 끝째 학생이 맨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렬로 서는 방구수하고 자리 바꿈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다 제가 아주 그 결론으로 점잖게 했었죠. 만약에 n명이 있죠. n명이 일렬로 서는 방구수가 몇 가지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n 팩토리얼이 되는데 여기서 일렬로 서는 방구수란 얘기나 똑같은 말이 서로 자리 바꿈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자리 바꿈. 대답해야 돼요.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한 번 더. 자리 바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순열은 이걸 잘 알아요. 선생님, 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더 잘 봐야 돼요. 아까 팩토리얼 같은 거, n 팩토리얼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볼래요? 숫자. 4. 보세요. 4 곱하기 4 팩토리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5 팩토리얼 마이너스 4 팩토리얼이거든요. 왜냐고요?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순열에는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야 이런 걸 잘 알아야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뭔지 알죠? 이거는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맨 앞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n. 다시. n 팩토리얼 맨 앞에 뭐가 와요? n 팩토리얼은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구경 마세요. 제가 팩토리얼 지나가는데 하도 여러분이 건성으로 보니까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당하지. n 팩토리얼 맨 앞에 뭐가 있어요? n. 다시 n 팩토리얼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갖고 1이 나올 때까지 곱한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n 앞에다가 어떤 큰 수 하나를 붙인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팩토리얼 있으면 앞에다 6을 곱하게 되면 이거 6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무슨 양이죠? 5 팩토리얼 5에서부터 1까지 곱한 거에다 앞에 6 하나만 붙여주면 이게 6 팩토리얼 될 거 아니야? 6부터 쫙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n 팩토리얼 있으면 원래 이 n 팩토리얼 앞에가 만약에 이게 n 플러스 1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하나 있으면 n 플러스 1에다가 n 팩토리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그래요. 근데 원래 지금 현재 뭐가 있어요? n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는 거예요. 무슨 양이세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이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곱해서 마이너스 n 팩토리얼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여기 n 대신 특정값 집어넣으면 막 서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기초예요 지금 팩토리얼에서는. 가지고 놀면 원래 노가다가 아니야. 근데 그 순열 공부하는데 이 많은 거 하나 공부하는데 이것도 방심하면 되겠냐 이게야. 여러 차례 봐야지. 응? 이런 건 지금 들어가자는 얘기도 안 해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만 알면 돼요. 다시. n명이 일렬로 서는 방구수 몇 가지예요? n 팩토리얼. n명이 그 말은 서로 자리 바꿈 방구수가 몇 가지냐는 얘기야. n명이 서로 자리 바꾸면서 몇 가지? n 팩토리얼. 자리 바꿈 일렬로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리 바꿈. 좋아. 그럼 미니 예제. 그럼 이런 거 정도 외웁시다. 3 팩토리얼은 6이죠. 4 팩토리얼 얼마예요? 24. 4 팩토리얼은 여기다 4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5 팩토리얼은 여기다 5 곱하면 되겠죠. 4 팩토리얼. 5 곱하니까 얼마예요? 120. 이 정도까지는 외워두세요. 그럼 5 팩토리얼이 120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수가 120까지나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나란히 5명이 왔는데 서로 자리 바꿈을 쓰는 방법이 120까지나 나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양이죠? 좋아요. 지금부터 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순열. 좀 이따 바로 쉴 테니까. 다시 물어봐야지. 4명이 서로 자리 바꾼 방수 어떻게 돼요? 4 팩토리얼. 3명이 일렬로 서는 방수 어떻게 돼요? 3 팩토리얼. 무슨 양이죠? 됐어요? 그러면 조폭 10명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10팩토리얼이에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수층에서는 약간 방법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뭐 두목이 먼저 건넌다든지. 무슨 양이죠? 어디서 조폭 10명이 있다. 조폭 10명이 있는데 이제 야외 훈련을 가가지고
점심 배급을 한다. 밥 먹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 10팩타리알. 맞습니다. 알겠어요? 다 서열이 있다 이거야. 서열이 확실할 때는 동료들이 없으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서열 들어 먹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두목도 안 먹었는데 옆에서 뭐 쫄병 들어갖고 뭐 다 찍어 먹고 두목이 먹으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밥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항상 공부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10명이 인류선망수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 될 텐데. 10명이 인류선망수 어떻게 돼요? 아,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7명에서 3명을 뽑아서 인류선망수 어떻게 됐어요? 7명이 3명 뽑아가지고 인류선망수 7포미션 3이었죠? 7포미션 3을 풀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였죠? 왜? 원래 7명인데 건선으로 안 된다. 원래 7명이죠. 그러면 이게 3명 뽑아서 인류에서 올 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것은 7명 중에 1명 오니까 7가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 명이 이미 들어섰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6명이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 그리고 이거 다 어떻게 다 곱했잖아요. 지금 얘기는 되겠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해보죠. 근데 지금부터 모르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책임 회피야. 자, 그럼 책임 회피고 말고. 이따 나오겠지만,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의 철자가 다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철자가 8개가 있네요. 철자가 8개가 있는데 이걸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8팩타리알.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일렬로 늘어놓는데요. 이걸 일렬로 늘어놓는데 이걸 일렬로 8개 8개다. 8개. 그러면 트라이앵글 철자 8개를 여기 빈칸에 넣는 방법,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 똑같이 8팩타리알이에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은 트라이앵글의 철자를 일렬로 늘어놓을 때 세 번째 T가 나오고 다섯 번째 L이 나오고 맨 끝에 I가 나오는 것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칸에 올 수 있는 것은 각각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지정이 돼 있지. 근데 이름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지금 나온 철자 중에서 T는 세 번째, 뭐 다섯 번째는 L, 맨 끝에는 I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얘들은 신경을 꺼도 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아까는 안 그랬잖아. 뭘 놓고 몇 개 남았냐 그 중에서 이거잖아요 계산이. 근데 지금은 이게 지정이 돼 있잖아. 지정이 돼 있으면 얘들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니까 한 가지니까 이름 곱하나 마나지. 그럼 결국 여기서 현재 얘들을 갖다 붙여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만이 서로 자리 바꿈이 가능하죠. 5개가 서로 자리 바꾸면 온수니까 어떻게 돼요? 5팩타리얼이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한번 다시 물어보겠어요. 트라이앵글의 철자가 모두 몇 개예요? 8개잖아요. 그 맨 처음에는 T가, 맨 끝에는 E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6팩타리얼 가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도 가능하죠. 확률은 엉어루, 프라버, 빌, 리, 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probability는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가능성을 확률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 일은 잘 일어날 것 같다. 그 확률이 아니에요. 숫자로 표시한 게 확률이야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은 수학적 확률도 있고 통계적 확률도 있고 기하학적 확률도 있고 무슨 뭐 별로 확률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거에 따라서 기본 사항은 뭔가 하면 확률의 기본 개념은 전체 경우 중에 모든 경우 중에서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 중에서 그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비율이에요.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걸 갖다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요. 문제 잠깐 보세요. 집중. 트라이앵글 철자 몇 개입니까? 8개. 저기 잘 들어보세요. 그럼 트라이앵글 철자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나오겠어요? 8팩타리얼. 되겠죠? 그러면 트라이앵글의 철자를 갖다 일렬로 늘어놓을 때 세 번째 T, 다섯 번째 L, 맨 끝에 I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씩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5개만 서로 자리 바꾸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째 T, 다섯 번째 L, 맨 끝에 I가 나오는 경우 수는 5팩타리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률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라이앵글의 8개 철자를 일렬로 늘어놨을 때 세 번째 T가 나오고 다섯 번째 L이 나오고 맨 끝에 I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확률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일렬로 늘어놨는데 전체 경우는 8팩타리얼인데
세 번째 t가 나오고 다섯 번째 l이 나오고 맨 끝에 i가 나오는 경우는 이 중에 5팩타리얼 가지 만큼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양이죠? 5팩타리얼이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8팩타리얼에서 5팩타리얼 나올 때까지 가다가 약분해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8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되겠어요? 에이 알 텐데 무슨 양이겠죠? 지금 놓쳤으면 제 책임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장난이라고 이게. 자 봐 집중. 자 그러면은 A, B, C, D, E 5개 철자를 일렬로 늘어놨다. 됐어요? 됐지? 그러면은 두 번째 일렬로 늘어놓을 때 두 번째 A가 나오고 네 번째 B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뭐예요? A, B, C들을 일렬로 늘어놓은 거니까 5팩타리얼이지. 근데 두 번째, 네 번째 뭐가 어떤 관계없이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자리 바꾸는 수는 몇 칸밖에 없어요. 세 칸만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야. 3팩타리얼이지. 그러니까 5팩타리얼 분의 3팩타리얼이에요. 분자 3팩타리얼, 분모 5팩타리얼, 그 분모에서 5, 4, 20분의 1이 답이 되겠죠.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계산한 건 다 마찬가지. 전체 경우에다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자 얹어주면 그 비율이 바로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나 집중. AND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 다시 AND는 어떻게 해요? 곱한다. 다시 AND는 어떻게 해요? 다시 AND는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참 미치겠다 이거. 정말 바짝 정신 차리세요. 이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요. 자 여기 보세요. A와 사람입니다. B와 C와 D와 E, F,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요. 7명이 일렬로 설 때 A가 B보다는 앞쪽에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잖아요. 자, 문제 들었어요? 다시. 몇 명이에요? 7명이야. 7명인데 이 A, B, C, D, E, F, G라는 7명을 일렬로 세워. 일렬로 세울 때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게야. 그때 A가 B보다 앞쪽에 온다는 표현과 A가 B 바로 앞에 온다는 표현을 혼동하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온다는 것은 A가 말 그대로 B 바로 앞에 있는 거고 A가 B보다 앞쪽에 있다는 것은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고 이래도 A는 B보다 앞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론 바로 앞에 있어도 앞쪽에 있는 거지. A가 맨 앞에 있고 B가 맨 끝에 있어도 A가 B보다 앞쪽에 있는 거라. A가 B보다 앞쪽에 있다는 거 무슨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 A, B, C, D, E, F, G 7명을 갖다 일렬을 세울 때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초원에서처럼 A가 B보다 앞에 오는데 뭐 A가 여기 있을 때 뭐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종친다 이거야. 그 다음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딴 놈이 오고 두 번째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주 고집만 세고 골치 아프다고. 이때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면은 확률성계 포기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웬만한 문제 벼락치기로 확 풀어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막 일일이 이제 녹아들어. 중학교 때 공부하는 수영도 있죠, 수영도.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이건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이런 거를 실제로 녹아들어오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기대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순열하고 조합의 특징이 뭐예요?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딱 문제가 나오면 나온 대로 딱 파악해가지고 아 이건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게야. 다시 묻겠어요. A, B, C, D, E, F, G 라는 이름을 가진 7명이 있는데 이 7명을 갖다가 일렬로 세울 때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러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이제 이걸 일렬로 세우죠.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전부 몇 가지가 나올까요? 7팩터리얼. 동의하시죠? 동의해야 될 텐데 이 A, B, C, D 7명을 일렬로 세우는 모든 경우 수는 전부 7팩터리얼 가지가 나온다 이거야. 됐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겠어요.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7명을 일렬로 세우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보면 7팩터리얼이 맞잖아요. 됐죠? 그럼 제가 묻겠어요. 이 경우에 보면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가 많겠어요? B가 A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가 많겠어요? 똑같겠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떨 때 보면 A가 앞에 있을 거고, 어떨 때 보면 B가 앞에 있겠지. 이게 뭐 A가 이쁘다고 A가 앞에 오는 경우가 특별히 많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조금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들을 일렬 세우는 전체 경우는 7팩토리얼인데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A가 앞에 올 거고 어떨 때는 B가 앞에 올 건데 그 중에서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랬으니까 어차피 공평하다면 반은 A가 앞에 오고 반은 B가 앞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전체 7팩토리얼을 2로 나누는 게 답이 되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세요?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세를 갖고 하는데 겨우 2개 갖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시 그러면은 만약에 20명이 등산을 갔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다 이거야. 외나무 다리니까 한 명씩 건너가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 20명이 건너는 순서를 정할 때 똘똘이가 똘순이보다 먼저 건너가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지? 그럼 어떨 때 보면 그냥 공평하게 우리가 20명이니까 일렬을 세운다. 순서를 정한다. 하면 전부 20팩토리얼에 나올 거라고. 그 일렬을 세우다 보면 어떨 땐 똘똘이가 앞에 서고 어떨 땐 똘순이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반은 똘똘이가 앞에 먼저 건널 거고 반은 똘순이가 먼저 건널 거니까 구한 답은 2분의 20팩토리얼 되는 거. 되겠어요? 1번 됐죠? 2번 문제 보세요. 수년 1페이지 2번. 무슨 양이죠? 됐어요? 그럼 2번 답이 얼마예요? 4번이지. 지금 무슨 양이죠? 그림 그리지 말라 이게. 이거를 확대해서 3번, 4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것들이 포함된 수준이라는 범주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방심할까봐 겁나. 혼자 풀고 있을까봐. 전 세계 어느 수학책을 봐도 이런 거는 뭐라더라? QTNS를 뭐 X1, X2, X3, X4로 놓고 뭐 같은 게 몇 개 포함되어 있고 설명이 너무 난잡해요. 그냥 암산처리인데. 그거를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씩 정말 평범하게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외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1번 문제를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출발이니까. 여러분, 팩토리얼을 뭔지 알겠죠? 5명이 서로 자리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5팩토리얼.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정도만. 좀 이따 한번 써보면 돼. 다음 시간에 내가 쫙 어느 정도 우리가 2호 정도 지나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는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를 갖다 일렬로 나열할 때 무작정 나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팩토리얼이죠. 1부터 9까지 나열하는 거니까. 그런데 홀수는 홀수번째, 짝수는 짝수번째 들어가는 경우수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에서 9까지 숫자를 갖다 쫙 나열하는데 1에서 9까지 숫자를 나열하는데 홀수는 홀수번째 하라는 얘기야. 홀수가 몇 개 있어요? 1에서 9까지면 5개. 짝수가 몇 개 있어요? 4개니까 홀수가 올 자리가 정해져 있죠. 홀수번째 하라니까. 여기 홀수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짝수번째 짝수가 되니까 여기는 짝수가 오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1로 늘어놓더라도 홀수는 홀수번째 와야 되니까 이런 데는 홀수가 와야 된다. 여기는 짝수가 와야 되고 홀수가 와야 되고 엔드 짝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런 데 홀수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홀수 5개를 써놓고 자기 5명이 5개 홀수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거지. 어차피 홀수밖에 못 오니까. 홀수 5개가 서로 자리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엔드. 짝수 몇 개 있습니까? 4개. 4개가 여기서 뽑고 말고도 없이 짝수 4개끼리 서로 자리 바꾸면 할 수 있겠지. 그럼 짝수 4개가 서로 자리 바꾸면 얼마예요? 4팩토리얼 되지. 그리고 결국 구하는 답은 끝까지 잘 들으세요. 끝까지 잘 들어. 쉽니다. 1에서 9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는 홀수번째 오고 짝수는 짝수번째 오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냐? 홀수는 여기에서 쟤들끼리 홀수 5개가 서로 자리 바꾸면 되고 짝수는 여기에서 짝수 4개가 서로 자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엔드니까 홀수 서로 자리 바꾸면 5팩토리얼 곱하기 짝수 자리 바꾸면 4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내겠어요. 여기는 수열 문제로 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 묻겠어요. 자, 만약에요 1에서 9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됐어요? 1에서 9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는 홀수번째, 짝수는 짝수번째 오게 될 확률을 구하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럼 확률을 구한다 생각하지 말고 홀수는 홀수번째, 짝수는 짝수번째 오게 되는 경우는 이 정도가 되지. 전체 경우는 얼만데? 9팩토리얼인데. 그러니까 전체 일렬로 늘어놓은 전체 경우는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홀수는 홀수번째, 짝수는 짝수번째 오게 되는 경우는 요 정도가 되는 거니까 전체 중에서 이 정도를 찾아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구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건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지만 확률로 바꾸면 전체 경우로만 나누면 된다 이거야. 되겠어요? 자, 확률 문제만 내고 끝납니다. 5초 남았습니다. 4초 남고 3초 남고 1에서 9까지 자연수를 일러로 나열할 때 홀수는 홀수번째, 짝수는 짝수번째 오게 될 확률을 구하라. 무슨 얘기 알겠지? 그럼 분모는 9팩터리얼 쓰고 분자는 5팩터리얼 곱하기 4팩터리얼 상황 끝.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확률은. 분모적 경우수를 잘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잘 좀 기억이 기초. 여기까지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잘하면 보통 우리가 남들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시간부터 귀엽게 풀 수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